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 태양계에서 지구가 튕겨나간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그 후에 저희는 행성 궤도에서 조금 놀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왕성이 궤도에서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구에게는 먼 행성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태양계의 안정성은 얼마나 유지될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일을 포함해서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궤도 안정성, 진실인가 신화인가? 고대 그리스인들은 혼돈과 질서가 쌍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질서를 코스모스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부르는 건 여기서 왔는데요. 그리고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행성의 움직임을 관찰하다 보면 지구의 운영과 비교해서 얼마나 영원 불변한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주가 안정된 불변의 것이라는 생각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시대를 넘어 지금도 특히 과학에서 먼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는 얼마나 진실과 일치할까요? 태양계의 8개 대형 행성은 각각 옛날부터 안정된 궤도상을 이동했고 그 주위를 비슷한 궤도로 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댄스는 정말 완벽하고 질서정연해 보입니다. 조금 전 고대 그리스인들처럼 천문학적 정확성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수긍이 갑니다. 실제로 행성의 궤도는 지난 수십억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변함없이 그랬던 것은 아닌데요. 초기 태양계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행성이 있었습니다. 이 행성들은 다른 천체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궤도를 바꾸었고 때로는 행성끼리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여분의 천체가 파괴되거나 태양계에서 내던져진 후에도 이상적인 질서라는 개념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 다양한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트리톤은 명왕성과 같은 준행성 규모의 천체였지만 해왕성계에 침입하여 대형 위성을 모두 배제하고는 그것들을 대신해 제8행성의 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위성인 달도 생각납니다. 달은 예전에 지구와 더 가까워서 몇 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았지만 지구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달은 지금도 지구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는데 이는 수천 년이라는 스케일로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페이스입니다. 다만 실제로 태양계의 균형과 안정성은 상당히 취약하며 지난 20억 년에서 30억 년 사이에 정해진 행성 궤도를 파괴할 만한 외적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을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예를 들어 해왕성의 궤도가 단 0.1%라도 변화하면 태양계 외의 행성에도 괴멸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 계산하고 있고요. 태양과 가까운 행성의 궤도를 생각하는 것은 과학자도 무섭다고 합니다. 그럼 왜 해왕성일까요? 우선 해왕성은 태양에서 가장 먼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행성의 위치는 태양의 중력에 의해 뒷받침되지만 해왕성은 그 힘이 가장 작기 때문에 원래의 길에서 가장 벗어나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그와 같은 이유로 태양계 외연부에서 해성이나 소행성 이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침입해올 경우 최초의 큰 희생자가 되는 것은 해왕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상황. 해왕성이 궤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충분히 강한 중력의 섭동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섭동은 지근거리를 통과한 항성에 의해 야기되기도 하고 태양계 외연부에 자유부유 행성이 침투했을 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과 0.1%의 변화가 괴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태양계의 전체는 태양 자체의 중력장과 다양한 행성의 중력장과의 절묘한 균형 위에 이루어져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특별히 진행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한 행성의 궤도가 어긋나기만 해도 균형이 깨지고 다른 행성들은 항성계에서 튕겨나가거나 서로 충돌한다고 합니다.
지구가 태양계에서 튕겨나가면 어떻게 될지는 과거 다른 영상에서 고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행성 간의 충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왕성의 어긋남으로 인해 수성이 궤도를 바꾸어 목성의 새로운 궤도와 동기화될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구와 수성의 충돌입니다. 금성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다소 낮고 화성은 지구가 아닌 목성에 낙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구의 공포의 종말이 찾아오는 최초의 전조는 바로 수성이나 금성이 지구 하늘에서 한층 더 밝고 크게 빛나는 현상입니다. 몇 달에서 몇 년이 지나면 이 행성들의 외형이 조금씩 별에서 원으로 변해갑니다. 그것은 점점 커져 지금 우리에게 달의 바다나 평원이 보이는 것처럼 망원경 없이도 충돌 상대의 표면을 상세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수성이 달 궤도에 도달할 무렵에는 본격적인 대변동이 시작됩니다. 만조의 물결은 지금보다 훨씬 눈에 띄는 높이가 됩니다. 그것은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말 그대로 높이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의 물벽이 됩니다. 그리고 연안 도시와 국가들은 하루에 2번 습격을 받으며 지표에서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갑니다. 그 후 조수는 일단 물러가지만 몇 시간 후 또다시 덮칩니다. 우리 문명의 신경절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중심지는 고대와 다름없이 바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피해는 전 인류에 미치고 피해는 확대 일로를 걷게 될 것입니다. 금성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만 금성은 수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조수 밀림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일찍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도 금성이나 수성은 지구 하늘에서 크기를 계속 늘리며 다가오는 문명 붕괴의 목격자가 됩니다. 두 개의 행성은 지금의 달과 마찬가지로 낮에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종말이 시작되는 건 충돌 하루 이틀 전입니다. 그 무렵에는 두 행성의 중력이 서로를 끌어당기기 시작해 충돌이 더욱 가속화됩니다. 지구는 온갖 천재지변에 시달릴 것입니다.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 쓰나미가 대륙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엄청난 폭우를 동반한 폭풍이 덮치고 규모 12를 웃도는 스케일로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합니다. 지구는 말 그대로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행성의 실정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수성과 금성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금성에서는 오랜 잠을 자던 화산이 깨어나며 대기는 더욱 강력한 폭풍과 대폭풍을 일으킵니다. 수성에는 대기가 없지만 크기도 질량도 지구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지구의 조성력에 의해 지각이 붕괴되고 수성의 지표 전체가 용암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지구에서는 수성 또는 금성에 접해 있는 쪽 반구의 하늘이 이들 행성에 완전히 덮이고 그 반대도 그렇게 됩니다. 지구의 대기에는 다음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나라가 바다가 증발하기 시작하거나 대형 천체의 침입에 의해 열을 띠기 시작하다가 이윽고 폭발하여 접근 중인 행성의 면한 쪽 반구상의 것을 모두 파괴할 것입니다. 대기가 지구보다 훨씬 두꺼운 금성과 충돌할 경우 사태는 특히 더 심각한데요. 충돌로 인해 두 대기가 압축되면 더 강력한 폭발이 발생하고 지구와 금성 각각의 충돌면은 마그마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지구의 지각이 거의 사라지면 지구의 코어가 녹을 정도의 가열이 계속됩니다. 어쩌면 그 순간 지구의 자전이 갑자기 정지되면서 지표에 있는 모든 것이 시속 1500km가 넘는 속도로 자전과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올지도 모릅니다. 충돌 직전 수성은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아 마침내 붕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성에서 지구를 향해 장렬하는 용암이 뿌려질 텐데요. 용암은 엄청난 속도로 각지에 떨어져 지구를 가볍게 한 바퀴 도는 충격파를 만들 것입니다. 금성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붕괴는 빨리 시작되지만 금성과 동시에 지구 자체의 붕괴도 시작되기 때문에 두 행성은 서로에게 불의 비를 뿌릴 것입니다. 다만 두 행성은 완전히 붕괴하기 전에 충돌합니다. 아마 수성은 지구와의 충돌로 파괴되겠지만 지구는 질량의 일부를 잃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지구상의 생명의 흔적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금성은 지구를 파괴하고 스스로도 멸망합니다. 만일 기적적으로 파괴되지 않았다고 해도 지구는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비록 지구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두 행성의 파편 중 일부는 방출되고 일부는 태양 주위에 새로운 소행성대를 형성하는데요. 모든 행성의 흔적은 이러한 소행성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거나 대기, 지각, 질량의 일부를 잃은 지구만 남게 됩니다. 어쨌든 충돌 수백만 년 후 외계인이 태양계를 찾았다 하더라도 과거 지구에 지적 생명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자, 한숨 돌려볼까요?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지극히 낮고 불가능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여러 가지 겹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며 우리가 있는 곳이 은하계 안에서도 별이 드문 지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와주시는 것을 언제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항상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해두고 있으니 자주 들러주세요. 그럼 여러분과는 잠시 작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